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 짚어볼 거고요.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세세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이고요. 또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답답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상담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네요. 0.81%대까지 지금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2275.85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좀 교계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무역 분쟁이 발발을 했는데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조금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2248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1시 이후부터, 정오 이후부터 조금씩 지수가 올라오면서 급등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를 알 수가 없네요, 역시나.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이 좀 지금 많이 사주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기관이 지금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800포인트 단숨에 회복을 했고요. 805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한 정오경에 저점 찍고 지금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 800선 단숨에 회복했고요. 지금도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매수에 동참을 합니다. 기관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왔고요.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20억 원 정도 지금 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 매도는 나오고 있는데 개인이 또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폭의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 시간대보다 하락폭이 더 커지진 않았네요. 1117원 5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종잡을 수가 없네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실제로 시행이 되니까 지수가 오히려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시장 정리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에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항상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예. 악재가 나오기 전에 가장 시장이 강하게 하락을 하고 오히려 악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해결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빠른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상중 상당히 변동성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던 그런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지금 낙폭과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이 컸었던 뭐 자동차 섹터라든지 조선 섹터, 그다음에 건설 섹터, 그다음에 지주회사들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북 관련주들도 약세에서 강세로 반전이 되면서 시장 상승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검찰 고발 우려감 속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면서 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하락을 좀 주도했었는데요. 낙폭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섹터주들도 강하게 코스닥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려감, 실적 우려감, 특히 이제 삼성전자 컨센 미달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 리스크에서 일정 부분 저가 매수세, 낙폭과대주들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세가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시장이 강하게 견인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 한 50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좀 볼만한 종목 있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후장 전략은 낙폭과대주,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짧게 단기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빠르게 접근하고 또 빠르게 빠져나오는 기술적인 대응 전략을 써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조선주 섹터이라든지 화학주 섹터 이런 쪽 아직까지 저점에서 여력이 있는 섹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섹터 좀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좀 활용해 보시고
보시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좀 관심을 갖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사실은 아까 제가 종목 정할 때까지는 10만 원 아래권에 있었는데요. 지수가 강하게 반전을 하면서 10만 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뭐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뭐 다음 주 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10만 원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좀 매수하는 전략을 좀 써보시길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수 관련주다 보니까 워낙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랑 바이오 시밀러 공급을 계속적으로 지속 협의 중인 상태고요. 램시가 독점 판매 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세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오히려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10만 원 아래권으로 안 깨지는 선에서의 변동성을 좀 활용하는 저점 매수 전략. 손절수는 한 9만 5천 원 정도로 설정해 보실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이상으로 단계적인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고요. 바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이어집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상담까지 가보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신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 이청원 차장과 오창록 차장 두 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도 신규 종목들 또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해 오셨을 텐데 한 종목 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차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예. 기존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패키지 기판 등 다양한 각종 전자 부품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지난해부터 이어진 호실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이고요. 2분기에도 매출액은 약 1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1777억 수준이 전망될 만큼 추후 실적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크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저에는 역시 MLCC 사업 부분에서의 호조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은 물론 최근에 나오게 되는 신차의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의 실적 증가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실적이라고 하나의 모멘텀만으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1일이었습니다. 이후로 주가가 소폭 이렇게 밀렸는데 삼성전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동구간에는 역시 시장의 영향이 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입니다. 7월 4일에 약 6.6%까지 하락했던 그 하락분을 오늘 약 4.5%까지 올리면서 모두 만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인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지금 시점에서 편입해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하고 목표가는 우선 17만 5천원 수준, 손절가는 12만 9,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과업체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초코파이나 꼬북칩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1분기 기준 매출액이 5천억을 소폭 상회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9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나 증가하였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올해 2분기에 한중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모멘텀 속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더 크게 이어진다면 사실상 2분기는 물론이고 3분기와 4분기까지 실적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모멘텀으로 주가의 상승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일과 6월 4일이었습니다. 동구간에서 한 차례의 갭이 있었죠. 그리고 이 갭이 있은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6월 19일에 16만원을 터치했습니다. 조금 전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나타나는 이러한 하락은 철저하게 시장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오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목표가를 17만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만 8천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 물류기업입니다. 한진과 현대글로비스라고 하는 경쟁사가 있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네임밸류를 고려했을 땐 CJ 대한통운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류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지만 2분기에는 이를 모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9%나 증가한 2조 2천억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594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메가허브 터미널의 가동률이 이른 시일에 안정 궤도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이 계속해서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또한 주가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3월 8일이었습니다. 저점을 찍은 이후 지금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2주 정도였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관의 계속되는 매수 속에서 주가는 저점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3거래 일전에 주가가 약 17만 5천원까지 상회하였고 전 고점 수준인 17만 6천원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다는 점은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이죠. 18만 8천원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1,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25시와 GS 슈퍼마켓 등 소매 판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편리한 접근성과 특히 딱히 마케팅이 없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GS 리테일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15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효과에 의한 감소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2분기 실적은 1분기를 모두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현재 6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과 소매 판매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효과 또한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종목 또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올 4월 초에 한 차례 저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입니다. 막연히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40%나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GS 리테일의 2분기 심지어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하락은 역시 시장 영향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배제하더라도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크게 문제없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 목표가는 5만 7천원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4만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FNF입니다. 레노마 스포츠와 MLB 라이센스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매출액이 1,3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나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1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가 증가되었습니다. 기존의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사업 부분에서의 성과도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MLB와 MLB 키즈에서의 괄목할 만한 매출 증가가 지금의 FNF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MLB입니다. MLB의 매출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디스커버리를 넘었습니다. 기저에는 역시 면세점 출점 효과가 있었고 모자를 중심으로 하는 면세점에서의 판매 증가가 추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FNF는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 속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하락은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5월 이후로 주가가 거의 2배 정도까지 오른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회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오늘 지금 녹색 선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22평선을 정확히 밟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FNF는 목표가를 전 고점입니다. 92,500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71,9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NF까지 5종목 쭉 살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오창록 차장의 5종목 바로 출발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롯데그룹의 계열사로서 일반 및 국제 여행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업계, 여행업이라는 특성상 투자 자본, 기초 자본이 적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여행업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도 좋고 보통 여행을 가실 때 외상으로 여행을 가시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재무적인 위험 부담이 좀 적은 편인 이제 업종의 이제 회사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6월 12일 날 한번 고점 24%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약 13%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날은 롯데관광개발의 1분기 실적 발표일이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31.5%의 매출이 상승한 16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간은 작지만 9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에는 영업이익이 4억 원이라는 것에 대비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조금 더 증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올해 1분기에 광고 선전비와 동사의 이제 기타 판매비, 관리비가 이제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기인한 매출 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이번에는 조금 덜 상승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이미 그날의 주가와 앞으로 그 후에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작년 12월 약 10,000원 정도의 이제 저점을 기록한 후에 지금 검은 선을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현재까지 연초부터 하락인데요.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은 있지만 그래도 이 검은색 선을 지키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2월과 3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락까지도 이제 이 부분에 다 녹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을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 보유를 하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신고가였던 올 6월 19일에 26,300원보다 한참 위인 35,0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지금 15,000원이라고 엄청 낮은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이제 손실이 추세가 깨져도 버티겠다 하는 분들은 15,000원 정도의 손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차트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투자자 분들이 선을 그어 놓으신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이 대각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때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종목은 EM텍이란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휴대폰용 마이크로 스피커와 이제 리시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리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출력을 기반으로 하고 리시버 같은 경우는 소리를 담는 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청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이제 스피커에 대한 해석 기술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의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제 휴대 단말기, 모바일 기기들과 호환되는 스피커와 리시버를 개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외에 이제 출원한 특허가 총 350여 개 정도로요. 이제 기술력이 이제 매우 뛰어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5.1% 정도 감소한 425억 원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6.8% 정도 감소한 2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매출도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줄어들었는데 왜 이러한 종목을 추천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단선인 19,280원, 그리고 하단선인 약 15,300원 정도에서 지금 올 초부터 계속된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은 연일 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사 EM텍이라는 회사는 지금 박스권 상단인 19,000원 부근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이 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을 했는데도 추천을 했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답을 이제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면은, 아까 이제 얼핏 말씀드렸던 이제 보청기 분야에서 최근에 이제 GMP 인증이란 것을 동사가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이 GMP 인증은 이제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적합 인증서인데요. 이것을 획득함에 따라서 향후 이제 이러한 리시버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이제 감소됐던 실적과 완전 상반되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매출액이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됨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5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지난주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V1텍이란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디스플레이 부품이 회로 기판에 이제 접합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인 아픈 검사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모듈 공정 내에서의 이제 아픈 검사 분야에서 이제 장비 관련 지적 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해서 이제 회사 자체의 이제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영상 처리 및 컴퓨터 비전 기술에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 이제 3D 스캐너와 점등 검사비 사업 분야에서 이제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수혜주로 이제 각광됨에 따라 6월 20일에 이제 저가를 찍고 이제 상승을 하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 초에 약 49,000원 정도에서 최근에 6월 20일까지 거의 반토막 이상의 이제 하락을 겪었는데요. 최근에 약간 급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의 일봉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방금 전 EM텍이라는 회사를 추천했던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을 발견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최근 이제 음봉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4거래일 동안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상승하거나 조금씩 하락하면서 실제로는 지난주에 제가 추천했을 때보다도 주가가 현재 위입니다. 이제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 중에도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2주 연속 다시 한번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V1텍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로는 45,0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25,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CIS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2002년도 9월에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요. 리튬 관련해서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공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전 공정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취급하면서 개발을 하는데요. 국내 대기업과의 공동 기술을 개발해서 다수 제품의 이제 국산화를 성공하고 개별적인 특허들도 일부 분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주 거래처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 섹터에서 한번 급등이 있던 날 동사 같은 경우도 하루에 25% 정도 상승하면서 그 후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2월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상한가 부근인 2,150원 정도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상승을 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을 했었던 25% 정도 상승한 전기차와 수소차 섹터의 상승이 있던 날 후에 이틀 후에 신고가를 3,325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하였던 것까지 고려를 해 봤을 때 시장은 많이 하락하였는데 동사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위쪽에 선을 그어놓은 2,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친숙한 아레아 한글을 개발한 업체인데요. 소프트웨어 부분과 모바일 솔루션 부분으로 사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월에 오피스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다른 오피스 프로그램들이죠.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프로그램들의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호환이 가능한 한컴 오피스 네오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 한컴 오피스 네오는 다수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들, 엑셀이나 PDF들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장이 됐을 때 타사의 제품들로 저장이 되었어도 한글과 컴퓨터의 이 한컴 오피스 네오를 사용해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한번 21,000원 부근까지 한번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상승폭만큼 거의 약 3,000원 부근을 하락을 하면서 5월 말에 12,700원이라는 저가를 찍고 나서 최근에 약간 급등을 하였는데요. 지금 이 부분의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은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느낄 정도로 차트가 매우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최근에 해외 진출을 시도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최근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였던 29,000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당일 종가로 들어가시고 목표가로는 30,000원을 잡아드리고 손절가로는 16,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까지 지금 닿았지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인 한글과 컴퓨터까지 짚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7,710억 원, 전년 대비해서 16.1%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매출이 15조 177억 원, 전년비 3.2%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흐름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LG전자 상황이고요. 니케이는 1.12% 강세 마감을 했다. 아시아 증시도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다.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청원 차장의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 펄어비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전문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게임은 역시 검은 사막 모바일과 뮤 시리즈가 있고, 올해 6월 28일 국내 출시 이후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검은 사막 모바일은 얼마 전이었죠. 6월 14일 신규 클래스가 포함된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매출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최고 1매출 수준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적으로 13억 수준의 매출이 나왔던 올 5월 이후 지금은 15억 수준까지 약 15% 정도 일평균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한편으로 펄어비스의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분기부터 해외 출시 모멘텀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흐름 속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의 대만 출시가 9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올해 동남아와 북미, 유럽 등까지 출시가 이어진다면 해외 확장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적 증가로 이어져 펄어비스의 주가에 분명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인 포러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매우 넓은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이 한편으로는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일 종가에 매수하면 매우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두 차례 기술적 분석상으로 매우 중요한 22평선을 이렇게 한 번, 두 차례 상승하려고 하는,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한번 이탈을 했지만 금일 시장 상황이 좋죠. 코스닥이 분명 회복이 된다면 시장의 영향과 포러비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 두 가지 요인을 토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22평선 위에 안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24만 6,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8만 1,7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SM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사입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1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766%나 증가한 104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저에는 역시 해외 공연 확대로 자회사 SM 재팬과 드림메이커의 실적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주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해외 공연이 가능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일본에서 200만 명 이상의 공연 고객과 더불어 동남아, 심지어 유럽과 북미 등 해외 지역에서의 공연 확대가 실적의 개선세로 크게 증가할 수 있고요. 엔터테인먼트사는 기본적으로 판매 관리비가 상당히 높지만 지난해부터 SM이 이 판매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영업이익의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SMCNC의 2분기부터 이어지는 광고 사업의 이익 기여도도 아직까지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SM은 지금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현재 상당히 많은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가격적으로 4만원대에서 42,500원대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상으로 크게 나쁜 게 없기 때문에, 또한 시장이 다음 주부터 회복이 된다면 두 가지 영향에 의해서 SM이 우선 전 고점인 43,000원 초반대를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번 고점 수준인 48,6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48,600원, 손절가는 37,9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입니다. 국내외 내수 임플란트 제품이 바탕이 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1,136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한 8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죠. 정확하게는 7월부터 국내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는 점은 오스템 임플란트, 즉 임플란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가장 큰 수혜를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자가 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 상당히 넓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48,000원대 중반을 저점으로 하고 58,000원대 중반을 고점이다라고 보여지면 지금 구간은 한편으로 박스권의 하단에 있겠죠. 또한 오늘 주가가 3.59% 정도 상승하는 점이 한편으로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수가를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58,800원, 손절가는 4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RFHRC입니다.
5G의 필수 아이템으로 꼽히는 전력 증폭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기준 매출액은 2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가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0%나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물론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2분기는 물론이고 올해 특히 2019년에 정부가 5G를 전국적으로 상용화시킬 거다라는 사업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FHIC의 경영 환경이 매우 우호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최근에 한 차례 22평선을 하회하였습니다. 그런데 3거래일 전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 오늘 0.81% 하락하고는 있지만 지금 수준의 하락은 사실상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결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잡고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18,95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휴맥스는 셋톱박스와 비디오 및 브로드밴드 등 게이트웨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 해당 사항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차트 바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최근 들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악재가 있는 건 아닌데 시장 영향이 분명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두 번에 걸친 매직봉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이 지금 구간에서 나오면 크게 슈팅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를 잡고요. 목표가는 매우 높게 12,100원, 손절가는 6,7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휴맥스 목표가를 굉장히 또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오창록 차장의 마지막 종목들인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6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들고 온 이제 나이스 DNB라는 종목입니다. 예. 동사는 이제 다 아시는 이제 나이스 기업 그룹 계열의 이제 글로벌 기업 신용정보 제공 업체로서 이제 국내외 기업 신용정보와 신용인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글로벌 기업 정보에 대한 서비스 부분과 이제 신용인증 서비스로 이제 매출의 90%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48% 증가한 120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7% 증가한 26억을 기록해서 앞으로도의 이제 실적도 이제 증가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단기 추천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종목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추천하게 된 이유는 최근 5거래일, 오늘까지 5거래일 동안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였음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별로 하락을 안 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제 기억으로는 9,300원인데 중간중간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도 그 이상을 올라가서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줬던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을 한다면은 월요일날 바로 다시 한번 급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수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을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로는 7,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종목은 UNI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가지고 오게 된 종목인데요. UNI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척추 치료 쪽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척추 디스크에 이제 있는 이제 수액 제거를 위한 이제 플라즈마 기반의 전극을 국내 최초로 이제 제품화하였고요. 이 부분에서의 이제 업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UNI 업체 또한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제 추천을 드린 이후에 시장 상황보다 좀 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이 반등을 하면은 먼저 상승을 할 업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로 드리겠고 목표가는 2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추천해드릴 업체는 이제 제닉이라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이제 2001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제닉이라는 회사는 이제 화장품 업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특허인 이제 하이드로겔 관련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한 마스크팩에 대해서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 그리고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주 매출은 이제 각종 여러 종류, 약 제가 분석하기로는 5, 6개 정도 그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러한 마스크팩이 매출의 9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자사 브랜드인 셀더마라는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셀더마의 제품은 이제 기존 마스크팩 대비해서 이제 고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기가 매우 용이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제 하이드로겔이라는 것은 이제 첨단 소재로서 마스크팩에 들어간 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동사의 이제 품질이나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말해드렸던 이제 셀더마 같은 경우는 홈쇼핑에서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연예인 송지효 씨의 송지효 팩이라는 이제 그 말로 이제 더 친숙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난 1분기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정도 증가한 약 19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적자로서 이제 적자가 여태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적자 폭이 축소되고 이러한 브랜드 셀더마에 대한 리뉴얼과 중국에 있는 제2 신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2분기, 3분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6월 19일날 이제 저점이 이제 13,250원을 기록한 후에 지금 현재 조금씩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고점이었던 19,650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추천을 하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약간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TC라는 종목입니다. 옛날 명으로 하면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말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이제 공업용 인조 사파이어에 대한 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LED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사파이어 관련 제품들이 약 85%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LED가 고효율 그리고 친환경 광원으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사파이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 약 25% 이상의 이제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일 이제 약간 이제 하락폭이 좀 큽니다. 약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반납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들어가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인 2,4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해드릴 종목은 효성 OMB란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984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업체인데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약 24년 동안 농업계통의 유기질 비료 부분에서 납품 부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품 판매가 게다가 90% 이상이 이러한 농협 중앙회를 통해서 전국에 유통되는 만큼 안정성도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이제 남북 경협주로 이제 조비라는 종목과 이제 같이 농협 대장주로 엮이면서 상승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가지고 왔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통 이제 철도로 대표되는 이제 대북 관련주들은 이번 6월 달에 좀 낙폭이 좀 과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돼서
빠질 때 안 빠지는 종목들은 한 번 더 급등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로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로는 2만원, 손절가로는 12,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쭉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보니 CJ 대한통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위기 좋았죠? 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월요일 기준으로는 2.98%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바로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17만 6,500원까지 갔고 지금 수급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계속 홀딩 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오늘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것까지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단기 접근 종목으로 한 종목 듣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SM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유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매우 강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SM은 지금 가장 강한 매물대에서 저는 고점인 43,000원대 초반을 뚫으면 48,6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은 SM을 제가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오창록 차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이스 DMB 단기 접근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5월에 한번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이제 눌림을 주었다가 재차 상승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9,300원에 이제 매수를 했었습니다. 월요일 날에 잠깐 약 1.2% 정도인 9,44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으나 이제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서 약 9,000원까지 이제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지금 9,000원이 안 깨지고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손절가로 말을 해드렸던 8,700원까지 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가나 손절가 모두 닿지 않아서 실제로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까지 홀딩 중이실 텐데요. 추가 보유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다시 매수를 하시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로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동일한 9,800원이고 손절가는 8,700원입니다. 그럼 오늘 단기 접근하기 좋은 종목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좋을까요?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제닉이란 종목입니다. 제닉이란 종목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도 이제 추세적으로 약간 조금씩 꼬리를 달면서 상승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번 주 단기 추천 종목으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단기에 10% 이상의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금일 종가를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좀 짧게 일단은 단기 종목이니까 18,000원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로는 15,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쫙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9960번님의 비즈니스온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500원에 비중 20%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청원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이 종목은 홀딩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즈니스원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서비스 기업입니다. 1분기 기준 매출액은 39억 7천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나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15억 4천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1호 평균선은 정확하게 밟고 올라가는데 지금 눈여겨볼 것은 최근 6월 21일과 6월 22일 이틀 동안 있었던 매우 큰 상승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 그날 수급을 한번 지켜보면 21일과 22일 외국인이 약 73억 원, 기관은 약 32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 이후 두 주체 모두 이 정도 수준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가급적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가 조금이라도 상승한 채로 출발을 하면 추가적인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우선 3만원 정도를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온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카카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93번님께서 11만 6,500원의 비중이 좀 높네요. 40%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카카오? 네. 카카오 같은 종목은 이제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시는 만큼 이제 카카오톡이란 모바일 메신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이제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업하는 업체입니다. 뭐 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우회 상장을 했는데요.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황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이제 10만 3천원의 저점을 찍은 후에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 이제 약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점이 작년도 11월에 이제 16만 6천원을 기록한 후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인데 지금 반등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요 대각선 그어 놓은 걸로 보면은 여기 잠깐 넘어가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뭐 이번에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7%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카카오란 업체의 이제 주가가 이제 이 틀을, 이 대각선을 뚫어야 저는 이제 상승 기류를 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뚫었다고 생각하는 점이 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겠는데 그것은 12만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원 같은 경우는 최근 5월 18일, 5월 17일에 한번 반등을 했다가 재차 하락이 시작된 점이 11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고 올라가야 추세적으로 시장 상황과 똑같이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다고 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로는 12만원을 깨고 난 다음에는 13만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쭉 남겨주셨고요. 상담 하나 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5371번님께서 S트래픽 24,000원의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네, S트래픽 홀딩 하시되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종목은 철도 제어 시스템이나 하이패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주로도 엮여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을 배제하고 철도 관련된 종목들 대다수가 반등이 나오죠. 그런데 엮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의 경영진이 삼성 SDS에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인 만큼 충분히 경영 성과 또한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나 중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가서 S트래픽은 오늘 추가적인 매수도 한 이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S트래픽까지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장 마감해야 될 시간인데요. 예상 체결지수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276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19포인트나 상승하면서 장 후반에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0.85% 상승 마감입니다.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하루의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주 내내 흐름과 정말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고점 찍고 흘러내리던 계단식의 하락을 보이던 전형적인 약세장이 아니라 장 중반에 저점 찍고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282포인트 오늘 고점 찍은 상황이고요. 아이러니한 건 1시경에 지금 관세 부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악재 소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많이 사네요. 3,115억 원까지 매수 물량을 지금 쌓아두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투자자들 전 주체가 사고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그동안 프로그램 매물 많이 출회가 됐었는데 오늘은 매수가 오히려 더 들어오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2,225억 원이나 팔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44,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45,000원대 회복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 줄입니다. 셀트리온 상승폭을 2.8%까지 늘렸고요. 현대차 시총 5위 다시 안착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124,500원. 일단 연저점 118,500원을 그저께 찍은 뒤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부과가 지금 유예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모두 다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올라가고요. KB금융 올라가고 LG화학 올라갑니다. 오늘 금융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급등입니다. 말 그대로 2% 가까운 상승이고요. 810선 바짝 붙어서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정호경의 V자 반등 나왔습니다. 저점 찍고 지금 785선 찍고 올라가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애널리스트들도 775, 770 정도를 잘 바라라고 얘기했는데 터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800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810선까지 지금 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입니다. 기관이 오늘 양시장에서 많이 사주네요. 718억 원 사는데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매수 572억 원이나 들어옵니다. 투신, 연기금도 결국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12억, 14억씩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양시장 모두 팝니다. 603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3.37%나 나오는데 박진희 부장이 아까 장 마감까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네요. 신라젠 1% 조정 나오고요. 메디톡스가 80만 원 가볍게 뚫고 올라갑니다. CJNM 지금 정지 중이고요. 바이로메드도 4.4%나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HLB 올라가고요. 나노스 상한가 풀리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낙폭 다 회복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가고 포스코 캠텍도 3.56%나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큰 흐름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고요. 오늘 국내외적으로 빅 이벤트가 워낙에 많은 날이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도 사실 안 좋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대로 지금 관세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상향하고요. V자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좀 이해가 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두 분과 이 시장 상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차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한번 생각해보면 예전에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두 후보 간의 대결이 있었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당선 유력이라고 하는 멘트가 나간 이후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하죠. 이유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에 놓여있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의 여부가 결국에는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정확하게 그때부터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을 기존에 잠식하고 있었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편으로는 제거되었고 이제는 주식시장에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만한 시점도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불확실성의 제거 측면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창로 차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기에 진짜 주가가 급등락이 일어났었고요. 브렉시트도 급등락이 일어났는데 한 3거래일 만에 모두 다 제자리를 찾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그럼 다음 주부터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미 주가 같은 경우는 미리 선반영하는 이제 추세가 있어서 이미 기존에 여러 번 말했던 미국과 중국에 각각 500억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은 주가에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반영됐던 게 이제 오늘 오전이었는데요. 사실 아침에 약간 이상했던 게 미국 증시는 전일 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EU 쪽과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이게 잘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시종일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전에 지속해서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왜 우리나라만 그래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격언을 딱 오늘의 전체 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주식 격언 중에 공포에 사서 이제 환희에 팔라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누군가는 이제 손절을 하고 있을 타이밍에 다른 누군가는 이제 매수를 했었고 아침에 매수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수익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0억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에는 모두 반영이 되었고 그 외에 추가적인 이제 서로 보복된 관세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의 제재가 나온다면은 변동성은 유발하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시장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분석적으로 주셨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상승했습니다. 0.68%고요. 오랜만에 상승 마감입니다. 2272.87포인트 마감입니다. 코스닥 상승폭이 꽤 크네요. 급등이네요. 말 그대로 1.87% 급등한 808.89포인트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2원 70전 내려가면서 1110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양시장이 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유가족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최근 들어 급락 가운데서 오늘은 1.87% 급등을 해서 이렇게 급등을 아직까지 우리가 좀 몸으로 체감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 미국이 중국 한 대 때렸습니다. 원래는 500억 불이면 원달러 베이스로 약 58조가 되는데요. 일단 500억 불 가운데서 340억 불을 일단 고관세 부과하고 나머지 160억 불을 좀 나중에 부과하겠다는데 이제 중국이 코멘트를 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미국 다우지수는 0.75%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요. 일본 지수 그리고 중국 지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 얼마나 큰 펀치를 미국을 때릴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아시아권 증시는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산의 종목 관련돼서 SV 인베스트먼트가 올라왔고요. 또한 삼성전자 오늘까지 이 거래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제강과 유비커스 홀딩스 마지막으로 중국에 상당히 좋은 이슈가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에이블 CNC 이렇게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V 인베스트먼트부터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자, 이 종목이 산의 종목입니다. SV라는 단어 뜻을 보면요. 우리가 영어로 전략적 가치, 그러니까 스트래테지 밸류라고 그러는데 그 앞 이름을 따서 SV 인베스트먼트를 보고 있고요. 자, 공모가 7,000원입니다. 자, 공모가 7,000원인데 장중에는 9,890원, 그리고 장 마감하고 보니 이게 공모가에서 별 차이가 날 정도 상당히 좀 퀘스천마크가 있었지만 SV 인베스트먼트가 우리가 통상 방탄소년단의 기본적인 소속사에 펀딩을 많이 해서 어떤 페이퍼를 보니까 SV 인베스트먼트가 약 27배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런 소위 그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실 필요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이 회사의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이즈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벤처 캐피탈이 적어죠. 시장에서 상당히 그 눈에 안 띈 기업들을 펀딩을 해서 그만큼 수익을 나눠먹는 개념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SV 인베스트먼트 최근 들어 이 작년에 데이터를 보면요. 벤처 인베스트먼트가 약 그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규모도 보니까 5,259억인데 어쨌든 정리해보면 SV 인베스트먼트는 벤처 캐피탈이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약 10위 그리고 5,259억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새내기 종목 소개를 드린 것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 리뷰 좀 드려볼 필요 있겠죠. 자, 삼성전자 오늘 뭐 어떻게든 상당히 뭐 실적보다
그 시장의 눈높이보다 떨어졌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락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어제도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2.3%대, 즉 44,900원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 그렇게 실망감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번 2분기 매출이 58조입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제가 보니까는 약 14조 8천억 원인데요. 14조 8천억 원이면 지금 뭐 네이버가 시총이 약 24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한 분기 반만 좀 노력하면 네이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것이고요. 영업이익을 즉 2분기 그러니까 90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1644억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발군의 노력을 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맞다. 이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 삼성전자를 과거 얘기할 때는 휴대폰의 삼성전자 얘기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즉 IM 사업부, 어떻게 보면 IT 그리고 모바일 사업부가 갤럭시 S9이 뭐 좋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휴대폰보다도 반도체 쪽에도 집중할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때론 장점이지만 때론 약점으로 좀 작용되는 모습을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미국 증시 관련돼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좀 화면을 보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2분기를 부진하게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의 패턴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의 주가 패턴이 같다. 즉 동조한 모습 보이겠는데요. 지난 5월달에 64달러보다 최근 들어서 50달러 밴드까지 하락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왜 하락했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어떤 부품을 이제는 중국에 수입을 못한다. 이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중국발 무역전쟁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제강인데요. 제일제강 어저께 대주주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 같은 경우에도 2,430억 그러니까 대주주가 바뀌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7%대 급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리뷰를 좀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 때문에 이 주가가 올랐나 그런 좀 판단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제일제당이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난 4월 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과 악수를 하고 나서는 주가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4월 말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 이때쯤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후에 주가가 가끔씩 특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올라왔을 때 어떤 얘기했죠? 남북 경협 관련돼서 제일제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지금 뒤져보니 이것이 결국 대주주가 바뀌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것은 오늘의 주가가 얼마였죠? 2,430원입니다. 자, 어제 최대 주주가 오늘 최대 주주가 얼마에 넘겼냐면은 4,101원 넘겼습니다. 오늘의 주가가 2,330원이면 기본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주가 2,430원에 되는 것을 4,101원에 샀다는 걸 보면 주가가 지금보다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즉 상승의 갭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종목입니다. 자, 유비쿼스 홀딩스인데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이 기업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가는 오늘도 3.8% 약세를 좀 보이겠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왜 이렇게 이 종목을 상당히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사는 상당히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통상 주가를 올리려고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어떤 걸 하죠? 자사주 소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상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자, 무엇보다 자사주 200만 여주 그러니까 유비쿼스 홀딩스의 총 발행의 10%를 소각했습니다. 소각했다는 것은 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한 7월 13일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7월 13일부터 1년간 어떻게 보면 미래에셋 대우와 자사주 매입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이 종목을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ABC가 좋은 얘기가 있다고 말씀 들어보는데요. 자, 좋은 이슈가 있는 것처럼 장중에는 17,000원, 뭐 장 마감하고 보니 16,400원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플 CNC 관련돼서 그 브랜드 관련된 미샤가 있는데 중국 이번에 어떻게 보면 큰 그 618 행사 때 상당히 잘 팔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미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11월 11일 광군절이 있고요. 또 하나 6월 18일 그러니까 징둥닷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벤트인 날인데
최근 들어서 JD.com의 어떤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애블 CNC가 어떻게 보면 이번 6.18 행사 때 많이 팔렸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금요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전쟁 관련돼서 얼마나 펀치를 던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시아권의 증시가 상승했다는 것은 어쨌든 일단락은 끝났다라고 보시면서 오늘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도감 보이는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마감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5개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미란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데 오늘 시장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흐름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장 초반에 매수 우위로 상승 시작했지만 중간에 내내 2270선 탈환을 시도 계속 실패를 했었다가 아무래도 미국 관세 부과 후에 이런 변동폭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현재 이제 급등세로 2272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 매수를 했고 개인과 외국인 매도를 했던 장세였는데요. 특히나 강세 보였던 업종으로는 운수, 장비, 기계업, 금융업 등이었고 약세로서는 전기, 전자, 의료, 정밀업 등에서는 좀 다소 약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EU 간은 관세 협상 조짐이 보이면서 일부 품목에서 또한 이제 상승을 보였던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장세로 이제 800선 무너진 790선세에서 오후에 다시 급 반등세 올라오면서 818로 이제 지수 마감하였는데요. 워낙 무난한 이제 출판 그쪽에서는 다소 약세, 그 YT 부분, 방송 서비스, 종이 목조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이제 개인의 매수로 지수 하락 방어를 하였었는데 장 후반 가면서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제 기관이 홀로 매수를 하면서 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보입니다. 이번 주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를 좀 보자고 보면 아무래도 미국 중국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가 아무래도 장 전체에 긍정적인 지수입니다. 큰 이슈가 하나 확정적으로 오히려 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여파에 대해서는 보다 이제 객관적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쟁이 글로벌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유도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타결이 나올 수 있고 이후에 일부 호재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 매도보다는 분할 매수로 어느 정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저치 수준으로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주식 반응이 좀 과다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먼저 종목으로 이제 링크 제니시스 추천드리고요. 네,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자동화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인공지능과 이제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는 몇 번의 급등과 이제 급하락을 몇 번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좀 급등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정보 및 시스템 검증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SK CNC와 손잡고 인공지능 기반한 영상 검색 솔루션 사업을 본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같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제 AI 기반의 이런 사업 전체적으로 이제 이 영업이익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링크 제네시스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